대 시민들을 억압하는 최일선 조직인 그런 바시지를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연합군이 개입하기를 주저했던 그 이란 국내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성역인데 에너지 설비를 타격을 해서 이란 경제에 완전히 숨통을 꺼내야겠다, 이런 판단까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이 대응으로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정제 시설 같은 거를 때릴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연합군 측에서는 뭐 이렇게 돈을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항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테헤란 내부의 정제 시설이나 저장소는 며칠 전부터 타격을 가했죠. 그런데 유전 자체에 대한 공격은 처음이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다음에 UAE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대단히 이제 크게 전쟁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전쟁 파트를 주로 다루고 시간을 좀 내서 이제 투자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호르무즈 봉쇄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면은 그러면 미국이 많은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란 카드가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설령 호르무즈 봉쇄를 하더라도 얼마나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란 혁명 수비대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호르무즈 봉쇄에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하미드 리자 아지지 박사는 테헤란 대학교를 나온 이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역량이 떨어지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너무 이제 함몰되니까 이란의 그런 전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분 말씀을 들으면은 인터넷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 뭐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마 인터넷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보고서 발행 횟수를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피력을 했네요. 이란 출신의 아지지 박사는 이란이 여전히 비대칭적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렇지만 이제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들이 그 지렛대 자체를 부러뜨리려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란의 전략적 공간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지지 박사의 의견입니다. 이란이 가진 카드는 여전히 치명적이지만 그 카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물리적 토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침식되고 있습니다. 카드는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힘이 쇠진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연합군에게 고통을 줄 힘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내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 기반이란 것은 바시지를 중심으로 한 보안위기, 그다음에 리알화 폭락이라든지 이런 경제위기, 물위기, 그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제거되는 지도층의 위기. 이란은 자신들의 카드가 부러지기 전에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도박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받아주겠냐 이야기죠. 술을 다 읽고 있는데. 이 점은 이제 아지지 박사가 5번째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이란 당국자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연합군이 양보를 할 거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번에 완전히 결판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란의 마지막 카드 호르무즈 봉쇄, 그리고 미국은 돌파 의지를 넘을 수도 있겠는가. 미국은 이번에 전쟁을 완전히 끝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확고한 것 같은데 이란의 바람처럼 좀 기다리면 미국이 양보를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지즈 박사의 전황 19일째 보고서에서 보면은 두 가지 견해를 다 제시했네요. 이란이 지구전 전략과 호르무즈 봉쇄라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본인이 볼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닫지 않고 선택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전 세계 물류를 인질로 잡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고도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후티 반군을 또 다른 채널인 홍해, 바브에 말델번 해협이죠. 홍해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미국의 화력이 두 군데로 분산하게 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분명히 또 지적하죠.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이 그 해협 통제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나마 좀 남은 지하 벙커 같은 그런 물리적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핵심 리더십들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란 수뇌부의 참수작전, 그리고 이란 민병대 신경에 해당하는 거죠. 국가 권력의 신경망을 완전히 지금 해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지지 박사는 지렛대를 이란이 갖고 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약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아지지 박사 생각보다는 이렇게 한계점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측 시각을 또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은 거니까. 이란의 기대와 달리 연합군의 전쟁 완결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만 더 밀면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란 출신의 아지지 박사가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이란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지지 박사 19일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연합군이 하늘을 장악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매우 좁고 이란 쪽 해안선은 복잡한 암석지대와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은 이곳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소형 잠수정을 숨겨두었다가 순식간에 나타나 공격하고 사라지는 게리란식 해상전을 펼칩니다. 아무리 정밀해도 숨어있는 모든 점을 한꺼번에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몇십 킬로 되겠죠. 몇십 킬로를 절대적인 이런 화력을 가지고 전부 다 부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지지 박사가 생각하는 이런 지형 지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 해협에 있는 공격용 무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무력화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지지 박사가 지적하는 것은 기뢰가 이제 수천 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상에 풀면은 제거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화된 지하시설이 벙커버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란 출신의 아지지 박사 의견을 소개하는 것은 호르무즈 봉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뉴스는 이란 유전을 최초로 폭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유전에 대한 폭격 소식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바로 떴더구먼요. 그 생산시설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수뇌부는 지도부 교체나 그다음에 민병대와 같은 신경망을 해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완전히 질식사시키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대신에 걸프 국가의 에너지 생산 설비가 타격을 받아서 망가지겠죠.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스라엘 공군기가 개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 유전을 때린 겁니다. 이란 전쟁이 경제적 상호 파괴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에너지 그러니까 유전 자체의 공격을 개시한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만에 오만하고 이란이 이 마주보는 이 해상지대에 세계 최대의 LNG 유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해상에서 이제 LNG를 채굴해서 그걸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기 보시면 사우스 이게 파라고 읽는지 여기 이제 파스라고 이렇게 읽는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오만하고 이렇게 지역에 유정이 아마 해상 유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페르시아만 해전에 있고 사우스 파스는 페르시아만 해상에 있고 대부분 육상 처리 시설인 아살류에로 연결돼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은 사우스 파스의 3 광구 4, 5, 6 등 그리고 정유소 석유화학 복합재를 직접 타격을 한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생산 일부가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유정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 그 전쟁을 이렇게 끌어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붉은색이 해상가스 유전입니다. 해상가스 유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하고 거의 겹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이제 에너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 이제 여기 페르시아 걸프만에 카타르하고 그다음에 이 해상 지역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LNG 유전 가스필드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여기서 이제 이쪽은 카타르 소유권이 있고 이쪽은 이란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지금 때린 겁니다. 때려 가지고
이 한 전문가 패트리시아라는 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우스파스라고 읽네요. 사우스파스 가스전 이스라엘 공군기 타격의 파장.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대 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스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란 에너지 생산 인프라에 가해진 가장 중대한 타격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 목표에는 사우스파스의 해상가스전, 정유소 그리고 육상의 처리시설인 아살루예의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부분을 보복 타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LNG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전 이후로 가장 중대한 그런 폭격 같습니다. 개전 이후로 에너지 생산 설비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시나 투시란 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 아살류에 가해진 이란 이스라엘 공군기 공격은 이란 국내 생산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주요 타격이고 이것은 중대한 전쟁 확대를 에스컬레이션을 뜻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석유 및 LNG 타격을 피하라고 촉구했지만 이제 그 절제심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두뇌에 해당하는 지도부를 제거하고 신경에 해당하는 민병대를 제거하고 동시에 심장에 해당하는 돈줄을 그냥 죄는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선을 넘지 않게 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이제 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3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상호 파괴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란 전쟁의 제3단계 에너지 상호 파괴 국면에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굉장히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인 사우스파스 해상유전을 공격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적으로 완전히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이거 끊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가 없을 것 같다. 항복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격을 받은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에 수시간 내에 공격을 할 테니까 사람들을 피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의 정제소에 있던 그런 원유를 배출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란이 예고한 대로 걸프 국가의 석유시설에 실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할 경우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그것까지는 피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확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수뇌부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신경망에 해당하는 민병대를 제거하더라도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낮다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 측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돈줄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수뇌부 사냥은 계속됩니다. 인간 사냥이. 그러니까 수뇌부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이스라엘 군이 주도하는 겁니다. 현지
첩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고위층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일면 톱 기사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위직들을 숨어있는 장소에서 영어 표현으로 원 바이 원 한 명씩 찾아서 헌팅 다운 죽이고 있다.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뉴스를 다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세 1인자가 벙커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딸 집을 방문했다가 이러면 죽은 겁니다. 알리 라리자니. 그러니까 벙커에서 죽은 거하고 딸 집을 방문해서 죽은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르게 보면은 정권 수뇌부까지 이란의 정부 자산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노련한 고위급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제거된 것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알리 라리자니가 이름 제거된 것이 8.5 정도로 간주할 정도로 그렇게 무게가 있는 인물이 사망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을 탄압하는 최일선, 우리로 보면 경찰 조직이죠. 바시지 민병대의 사령관이 살라미 솔레마니가 사망한 겁니다.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부관들하고 여러분들 몰살을 한 겁니다. 몰살을. 이란의 정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몰살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여러분들 죽입니다. 정보 총책임자 장관급이죠. 이스라엘은 정보국의 이스마일 카티버가 정확한 조준 사격에 의해서 타격됐다고 여러분들 조금 몇 시간 전에 제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국내 그다음에 해외 전 세계의 그런 정보망이나 이런 부분을 총책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또 제거한 겁니다. 원 바이 원 한 명씩 쪽지게처럼 여러분들 죽이는 겁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이란의 정보국의 여러분들 수장입니다. 이 사람 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름 지휘관들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헤드 오브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국, 우리로 하면 방첩사 같은 거겠죠. 이란 혁명 수비대들에게서 이란은 자신들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휘 구조는 산산조각 났고 군사 역량은 빼대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의 터널을 봉쇄하고 있고 추가 미사일 공급 경로를 차단하고 있고 그들은 압박감 속에 질식하고 있고 극심한 고통 상태에 있습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지.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계가 살아있고 결기가 살아있고 투혼이 살아있는 거죠.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완전히 전부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전부 다 잡아다 다 죽이는 겁니다. 머리부터 전부 다 자르는 겁니다. 이란의 이름들 소위 두뇌를 전부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정권의 지휘체계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참수작전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한 명씩 찾아가 잡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이란 내부의 보안기구인 바시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조직이죠. 바시지, 민병대, 경찰을 정밀 타격해 가지고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은신처를 전부 다 하나씩 여러분들 찾아내 가지고 딸 집까지 가는 거에 다 소상히 파가고 있는 겁니다.
군본부뿐만 아니고 체육관, 병원, 모스크, 다리 및 텐트까지 이름 추적해서 이름들 죽이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격 직전에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너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말 안 들으면 다음 차례는 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지도부를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가공할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란 지도부의 연쇄 암살 타임라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여러분들 정교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이란의 영적 군사적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제거되고 지휘체계가 1차 붕괴되는데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월 17일 날에는 큰 사건이 실질적으로 1인자인 알리 라리자니를 없애고 그다음에 민병대 총책임자인 솔레이마니를 없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명씩 그냥 그다음에 이제 정보수장을 또 곧 이어서 없애고 이란 수뇌부 전체를 끝까지 사냥하겠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던 나치 정권을 추적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이런 데를 다 찾아가 다 잡아내 가지고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겠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멈추지 않고 이란의 정보망 자체를 뿌리 뽑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 최근 시비 진압과 반이스라엘 첩보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전쟁 수행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겠죠. 기계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단 이틀 만에 세 번째 최고위급 인사가 제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란 지도부 전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사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몸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나치 잔당들을 지구 끝까지 찾아서 이름들 다 법정에 세웠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겁 안 나겠습니까?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겁날 겁니다. 극도의 공포감이.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은 소수가 남은 겁니다. 의회 의장 칼리바프 극소수만 생존됐지만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내부 공포가 극도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시지 혁명수비대 병력 19만 명 가운데 수천 명 이상이 이미 살상된 상태입니다. 찾아가서 이런데 다 찾아내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란 공포감이 심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숨을 곳이. 이렇게 야무진 겁니다. 어제 제가 벙커에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벙커 대신에 딸집 방문길에 죽은 겁니다. 딸집 방문에 죽었기 때문에 딸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하고 부관도 전부 다 죽은 겁니다. 벙커에서 죽은 게 아니고 딸집 방문길에 죽었으니까 뭐 안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정보자산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알리 라리자니가 벙커에서 죽은 거하고 딸집에 죽은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딸집을 방문해서 이러면 딸까지 다 죽은 겁니다. 이란의 실질적 2인자 알리 라리자니 암살 사건 3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사이에 일어났고 테헤란 외곽 파르디스 지역에 라리자니 딸 자택을 방문해 가지고 딸 자택에 방문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초정밀
미사일 직격탄이 때려졌고 모사드가 실시간 동선을 끝까지 추적해서 핀포인트 폭격을 단행해서 여러분들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딸도 몰살하고 함께 갔던 여러분 아들도 몰살하고 부관도 몰살하고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 하메네이 사후에 이란의 실질 통치자로 평가받던 아들, 딸, 보안 담당 부관들, 수행원들 전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정보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 정보작전 능력, 이제 인간을 활용한 거죠. 휴미터. 이번 사건은 우리는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 있다. 딸 집 방문 순간을 정확하게 노린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소상하게 다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란 내부에 협력자가 있는 거죠. 휴미터도 있고 통신 감청도 하고 드론 위성 이번에 바시지 민병대 사령관하고 여러분들 지휘관을 몰살시킨 것은 드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겁 안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겁나죠. 라리자니는 전쟁 지휘부터 시위 진압 대외 협상까지를 총괄하던 정권의 두뇌입니다. 브레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레인들은 말과 글로서 잘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란 내부에. 이란의 지휘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알리 라리자니가 제거되고 바시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제거되고 바로 그 다음날 정보장관인 하티브가 제거되고 하루 한 명씩 제거했던 이란 정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죽이는 겁니다. 가족까지. 성경에 보면 가족들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후임자들이 겁이 엄청나게 나죠. 자기 가족 생각하는 것은 이란의 수뇌부나 보통 사람들이 다 비슷할 거니까. 이란은 즉각 텔아비브 등에 보복 미사일을 했지만 심각한 지도부 공백,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사진 보니까 초토화됐더구먼요. 이번에 정밀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더구먼요. 주변 지역을 그 지역만 딸집만 때린 게 아니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그냥 완파가 돼가지고 벙커 대신에 딸집 방길의 죽음을 당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2025년 6월 달에 그런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보 자산을 하나도 손상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구석까지 여러분들 다 심어 놓은 겁니다. 딸집을 방문한 걸 그냥 그대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리자니가 딸집 방문길에 죽은 것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란 측 소식통들의 주장대로 라리자니가 가족을 방문하는 중에 파르디스에서 타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거대한 이란의 시스템적 실패를 뜻합니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고위 인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 보안기구 내부에 깊숙하고 지속적인 침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방첩의 실패고 지난 6월 전쟁 이후에 2025년도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모사드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내 목소리 들립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를 걸어가 협박하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전 대변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사드가 전화를 걸고 협박을 한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녹음된 음성 속에서 한 모사드 요원이 페르시아로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우리는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속의 이라궁 사령관은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모사드 요원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고 미리 경고하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목숨줄은 당신의 지도자 하메니와 같이 될 것입니다. 내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내 말이 들립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이렇게 애원합니다. 형제여, 코란을 걸고 맹시하건대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려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와해가 된 겁니다. 와해가 되고 하드웨어가 다 붕괴했는데 무슨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분들 봉쇄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야무집니다. 항상 내가 아쉬워하고 여러분들 갈구하는 것이 야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무짐. 야무지고 다부진 겁니다. 한국 남자들아 좀 야무지고 다부져라 이건 겁니다. 어리버리하지 말고, 어리버리 하면은 여자들 고생시키고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하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야무지하죠. 야무진 것은 백화점에 팔지 않거든요. 어쩌면 민족이 이렇게 야무지는지, 어쩌면 이렇게 민족들이 다부진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란 정권 인사들을 은신처까지 추적해서 한 명 원바이 원씩 사냥 중입니다. 2명의 고위관리 살해는 테헤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격렬한 작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는 관리들은 한 명씩 사냥한다는 표현은 이제 이란 내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야무지야 되는 거죠. 야무지야. 사는 게 낭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이 승인을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부 다 정권을 다 줘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일 소식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장관이나 이런 총리가 재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런 다 너희들 알아서 다 죽여라 이라기입니다. 아마 죽이기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일 겁니다. 수뇌부를 제거하는 겁니다. 현장에 정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거는 자신 있고 이제 더 이상 딴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죽든 내가 죽든 우리가 죽든 양쪽 간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건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여러분 뭔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이제 정권 교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3월 17일 날 이스라엘 방위군은 유절 플라이어 어프루벌 주요 인물을 제거할 때 상부의 허가 없이 고위 이란 지도층과 헤즈볼라 지도층을 테이크아웃 목을 따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오소라이저 허락을 해 줬다는 겁니다. 목을 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알아가지고 판단했어. 이게 이스라엘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이란 수뇌부 즉각 제거 전권 부여 성인 없이 즉각 사살하라는 겁니다. 상부에 성인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대해서 이란 고위 지도부나 헤즈볼라 고위 지도부에 대한 무제한 타격 권한을 공식 부여했습니다. 무제한 타격 권한입니다. 알아가지고
기존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성인 정찰을 생략하고 지난번 2025년 6월 타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없앨 수 있었지만 허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 내려 좀 죽이다. 즉시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만으로서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 테러 정권의 지도부를 끝까지 사냥하라. 문우의 머리가 다시 자라지 못하게 뿌리째 잘라내라.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민족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나라의 지도층 중에 정신이 좀 살아있는 인간을 만나기가 힘들고 나라의 지도층 인사에서 판사 중에 정신을 차리는 인간을 찾아가기 힘들고 검사 중에 정신 차리고 정치인들 그냥 정신을 차리기 여러분들 정신 여러분 똑바로 박힌 친구를 찾기가 힘들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뭐 다 그것만 보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사람은 기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의감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란 전쟁을 다루지만 이란 전쟁 보고 좀 생각 좀 하자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한 천만 조금 더 되는 민족인 겁니다. 혼이 살아있는 거죠. 혼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 이제 줄을 내고 이런 부고 기사가 뜰 겁니다. 예. 알리 라리자니 솔레이마니 에스마일 하티버 예. 쫙 이러면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왜 현장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 그 현장 요원들이 인센티브가 확실히 강력해질 겁니다. 절차 없이 그냥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 큰일 난 겁니다. 경제적 숨통을 끊는 겁니다. 심장을 중지시키는 것이 이란 에너지 생산 설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은 두뇌를 제거하는 것이 요인살인인 거죠. 요인살인. 카츠 장군은 오늘 적어도 더 큰 중대 기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정보장관이 죽은 겁니다. 얼빠지고 나면은 노예 신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예는 노예인 겁니다. 넋이 나가고 정신이 없고 헐레벌떡하게 되면 고생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헐레벌떡하면 여러분 그냥 고생하잖아요. 헐레벌떡하면은 남자들이 무능하면 여자들을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조선조 역사가 무능한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도 역사에서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여기 이제 지도부 절반 이상이 이제 제거가 된 거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머리를 자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신경계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장 즉각 사살이라는 정권이 부여된 지금 테헤란의 고위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투항이거나 죽음뿐입니다. 에너지 전쟁과 참수작전이 동시에 몰아치는 오늘 밤에 이란 정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층들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산인 거죠. 추가 고위 인사 제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 외무 국방 관련 핵심 인사들 그리고 여러분 거액을 현상금을 여러분 걸었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너무 커요. 제보가 들어가겠죠. 실시간 정보가 나오면은 즉시 타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뇌를 이제 제거하는 참수작전이죠. 민병대도 이게 신경망인 거죠. 통치를 하려면 이제 신경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CCTV나 이게 전부 다 파괴가 됐죠.
초소 설치도 힘들게 됐죠. 민병대를 움직이던 고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300명이 거의 하룻밤 사이 전부 다 몰살이 된 겁니다. 지휘부가 전부 다 몰살이 된 겁니다. 민병대 참수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300명의 민병대 바시지의 고위급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타임스 보도고 이란의 이제 반체제 인사들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300명이 300명 가운데 솔레마니가 한 명이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솔레마니만 하고 부관들만 죽었구나. 그게 아니고 솔레마니하고 부관을 때릴 때 아마 이제 구정이 3월 며칠인 모양입니다. 어젠가 구정 행사가 있죠. 이란 사람들이 큰 축제. 그때 이제 총격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테헤란에서. 그 관련된 진압회의를 개최하던 부분을 텐트에서 실시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드론 폭격이 가해져 가지고 이란 체제 수호의 보루인 바시지 붕괴 위기, 지도부 참수와 현장 부대 동시 무력화를 통한 내부 억압체계 해체. 이스라엘은 이번이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3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솔레이마니 바시지 총사령관을 제거하고 2019년부터 바시지를 이끌었으니까 대단한 인물인 거죠. 경찰국장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부사령관도 동시에 제거가 됐고 당시 현장은 이란 새해 맞이 시위 진압 대책을 논의하던 자리였는데 이 습격으로 현장 지휘관 300명이 한꺼번에 사망해서 바시지의 지휘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겁니다. 한 번에 다 이런 죽여버린 겁니다. 민병대 수뇌부를 다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3월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사이에 1차 목표는 테헤란 근교 임시 천막본부 바시지 사령관들이 모여서 차라샤베술이라는 이란 새해전야 이란만의 또 달력이 있는 모양이죠. 우리도 그러면 구정 같은 걸 겁니다. 3월 17일 날 시위 진압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여기서 솔레이마니 부사령관 다수의 고위 지휘관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사냥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테헤란 전역 10곳 이상의 바시지 건문소 기지를 운영센터에서 이런 전부 다 폭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는 축구 경기장 내에 은폐시설에 보안부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런 전부 다 없애 가지고 이제 총 누적 규모가 300명의 바시지 현장 지휘관과 책임자 없이 동시에 여러분 다 이제 날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죽였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주력 드론인 헤르메스 900과 헤론 TP 등 장시간 테헤란 상공에 채공하는 그런 드론이 감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제보나 정보원의 제보 AI도 사용하고 적외선 열 영상 센서 사람이 은신처에 숨어 들어가더라도 아마 이 열 영상 센서가 감지를 하는 모양입니다. 차량 집결 회의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가지고 이번 작전에서 드론이 임시 천막본부 집결을 미리 포착하고 타격 순간까지 영상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사드 등 이란 방위군의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반체제 주민들, 탈영자 제보들, 바시지의 내부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드론이 24시간 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작전이 10개 이상의 기지 및 검문소도 또 초토화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300명 이상을 하룻밤 사이에 이제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정권의 심장인 에너지를 파괴하고 손발인 보안기구를 파괴하고 두뇌인 지도층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군사공격이 아니고 이란 국민이 정권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내부 억압기구를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민병대원들은 드론 공격이 하도 겁이 나니까 다리 밑으로 이렇게 다 숨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드론이 학습을 해가 다리 밑까지 때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시지 애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두려워 가지고 이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2월 28일부터 인터넷이 거의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란에 가동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제 테헤란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바시지 소탕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드론이 이렇게 이게 아마 헤르메스 가장 대형 드론 모양입니다. 주력 무장 정찰 드론 상공에서 장시간 채공 35시간 이상 AI 기반 실시간 감시 정밀 타격 가능 테헤란 상공에서 바시지 건문수와 지휘부 추적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드론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기에 35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로 사용되는 것이 헤론 TP라는 그런 드론인 모양입니다. 대형 장거리 감시 타격 드론 고고도에서 테헤란 전역을 지속 감시하며 바시지의 고위 지휘관 회의나 대규모 집결을 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이 대단하네요. 드론 공격은 24시간 7일 동안 아마 감시 감독을 하는 모양입니다. 헤르메스 900이나 헤론 TP 같은 고고도 무인기가 9에서 13km 상공에서 테헤란 전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수만 개 영상 데이터 가운데서 바시지의 건문서 특정 문양의 군복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간인복을 다 입고 차량도 여러분들 민간 택시를 빌려 가지고 순찰하더구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냅니다. 목표가 확인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드론에서 발사된 스파이크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폭탄이 타겟을 직격합니다. 대낮에 이름 때리는 걸 보니까 바로 옆에 이런 대형 버스가 지나가는데 하나도 손상 없이 정확하게 때리더구먼. 그다음에 이제 아마 자폭 드론도 활용하고 300명의 지휘관이 몰살당한 텐트 본부 습격에서는 자폭 드론 같은 것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테헤란의 상공감시 상황은 낮과 밤이 없다 24시간 동안 현재 이스라엘은 테헤란 상공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 열 화상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 덕분에 밤에도 사람의 체온이나 자동차 엔진의 열기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최근 발생한 바시지 사령관 연쇄 암살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드론은 한 번 뜨면 30시간 36시간 동안 교대 없이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드론의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도 초고성능 줌 렌즈는 지상의 바시지 대원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타격 정밀도가 100% 육박하네요. 바시지 병력들이 학교나 민가로 숨어들어도 드론의 열원 감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 내부 보안기구의 사기는 바닥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장관의 카츠가 현장에 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시지 제거 속도나 고위직 제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저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고 보죠. 오래 버티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직접 전쟁에 뛰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알자지라가 아랍 권역에서 나온 방송사니까 항상 이렇게 알자지라의 방송은 아랍 편향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알자지라 방송에서 오피니언란에 무하나드 슬룸이라는 사람이 이미 전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정직한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예. 이란에 대한 연합군의 전략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다.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화력이 뭐 완전히 바닥 상태인데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냐, 맨손 들고 수행할 거냐, 그 이야기를 여기에 무하나드 셀롬이라는 이 교수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 무하나드 국제적인 그래도 명성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엑스터 대학의 이런 교수를 겸임하니까. 알자지라 기금은 미국의 이스라엘 대이란적 전략은 왜 작동하는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관련된 하드웨어를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의 인도적 참상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인 비난이나 평가보다도 이란의 능력 저하라는 냉정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Degraded capability. 하드웨어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하드웨어가. 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란이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까 화력이 급격히 붕괴한 겁니다. 미사일, 드론이 개전 초기에 비해서 90% 이상 감소했는데 전쟁을 어떻게 패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냐. 테헤란 여러분 상공이 전부 다 연합군 하늘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이란의 지도부가 다 목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하겠냐. 나탄자고 포로도에 여러분들 다 때려가 실질적으로 농축 기반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겼다고 하겠냐. 중동 전역에 걸쳐 여러분들 혐오감을 만들어놨는데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고 하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한 것은 알자지르에서 이런 내용의 논평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들 포스팅을 할 정도인 겁니다.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뉴스 보도에 일휘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란의 공격능력 제거라는 실제 전략 목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연합군의 작전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기반이 다 해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힐레 누르라는 사람이 스위tzerlän드 제네바에 있는 이런 로이어인데 이분이 편견 없이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진짜 알자지라 싫어한다. 그런데 엑스터 대학의 교수인 무하나드 설롬 씨의 글은 나는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기사 가운데 핵심만 정리한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엑스터 대학의 교수고 도화연구소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네요. 젊은 분 같습니다. 여기에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2주가 흐른 지금 지배적인 여론은 안일한 틀에 박혀 있습니다. 서구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쟁을 지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획 없이 전쟁에 휘말렸고 이란은 지역 전체에서 보복하고 있고 유가는 급등하고 세계는 또 다른 중동의 수령에 직면했던 시기에 그런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번 전쟁은 실정이라 부르고 뉴스 채널을 든 위기 상황을 직경하고 논평가들은 장기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틀렸습니다. 비판자들이 잘못된 척도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캠페인에 소요된 공격작전에 소요된 비용만 보고 있습니다. 성과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라 이 이야기인 거죠. 이란의 핵심 권력 수단이 탄도미사일 무기고 핵인프라, 방공망, 해군 그리고 대리인 지휘구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역대 정부들이 방치하며 키운 위협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오바마든 바이든인 전부 다 이런 문제 앞에 다 숨었던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리 세력들이 지역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개시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여러분들 산발적으로 뜨고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의 공격을 하고 이게 전쟁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전 위임된 대응 경안의 증거일 뿐이고 중앙지휘체계가 자신의 파멸을 예상할 때 활성화하는 장치입니다. 착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휘체계가 분과할 때 중구난방으로 다른 나라를 때린다는 겁니다. 고난 위임은 강함이 아니라 절박함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격은 계속되겠지만 점차 조율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이들이 활동하는 주체국들에게 정치적 부담만 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 국가를 막 그냥 왜 저렇게 여러분들 주변의 우호 국가를 때리지 그게 여러분들 엉망진창 난장판이란 것이지 전쟁이 이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자지라의 도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면 미국 편 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전 11째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고 그의 후계자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핵인프라, 방공망, 해군, 대리인 지휘망 등 이란의 권력 투사 수단은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캠페인 실행은 완벽하지 않았고 대외 소통은 미흡했고 사후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전쟁을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약화된 이란의 대응 능력으로 적대되는 실제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군. 그렇게 여러분들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연구원은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6시간 전에 논쟁을 했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가? 채널4 뉴스가 저와 에밀 호카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대답은 단호합니다. 비판자들은 잘못된 척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에밀 호카겜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란이 지렛대를 구축했으며 전략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지누바 연구원 이야기인 것처럼 군사력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적 지렛대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화력이 유지가 될 때 호르무
해의 봉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화력이 완전히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냥 다 맛이 가버리는데 그걸 봉쇄를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무하나드 셀로미는 물리적 능력의 파괴가 곧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하나드 셀롬 교수는 전쟁의 승패는 뉴스에 떠드는 혼란이나 비용이 아니고 상대방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파괴됐는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90%가 모든 게 감소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뜻합니다. 전세 판단을 할 때도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지. 무하나드 셀롬 교수의 의견과 저와 거의 비슷한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동맹의 이름으로 허세를 부리던 사람들의 뱃속을 본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얻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인 거죠. 이번 전쟁 끝나게 되면은 아마 나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일본과의 이런 협력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에 완전히 본 겁니다. 유럽 정치인의 이중성과 무임승자에 대해서 자꾸 도와주면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는 거죠. 유럽의 무임승자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크게 아마 선회할 겁니다. 이번에 확실히 본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이 호의를 베풀었더만은 호의가 그냥 권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구나. 이거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고 미국의 특히 공화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여러분 깨우치게 된 겁니다. 여기 지누버 연구원 리부아 지네버 연구원 지네버 연구원 레스네임이 리부아죠. 리부아 지네버 연구원 이 두 편의 글을 가지고 유럽이 얼마나 여러분들 엉망진창인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실질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바가 있고 또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비겁한 유럽인들, 유럽 정치인들은 내부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적 이익은 누리면서 군사적 책임과는 다하지 않겠다. 이른바 전략적 무임승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중여름 동중에서는 나토 지역 밖에서 동맹의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럼 내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독일 총리가 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비겁해서 되겠습니까? 유럽 권역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한 것이 미국 전쟁이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유럽은 스스로의 도시를 위협하던 정권이 해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실질적 공조와 정치적 부정사의 모순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이란에 맞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실은 유럽이 실제로 이란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적한 바가 있고 그다음은 강한 제재인 스냅백 보건제재를 활성화한 바가 있고 이란이 핵개발을 강행한다고 하니까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에 맞서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유럽은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 거죠. 하지만 유럽은 자신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할 수 없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돕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꺼립니다. 얼마나 비겁한 인간들인 겁니까?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썩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선과 악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정의와 부정의가 명확해야 되죠. 부정의 행위가 여러분들 세상에 만반인데 전부 다 여러분들 엉덩이 여러분들 까고 내고 지금 대가리는 뭡니까? 구멍 속으로 집어넣어가 여러분들 다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좀 배워라 이야기.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한테 내 나라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거냐 이야기인 겁니다. 유럽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정치인이나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란 방위군 레바논 출정 앞서고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군인들한테 좀 배워라 야 이 인간들아.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이란은 나토의 관할권 밖이라고 주장한 것은 나토의 공식 평가와 모순되고 전략적 사고보다는 선거관리의 논리를 반영합니다. 예? 나토의 관할권 벗기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희들께 해서 이런 떡을 치든 밥을 먹든 하고 푸틴이 뭐죠 발틱 3국을 먹고 핀란드를 침략하고 독일 문정까지 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못 지키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예?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예? 동맹이 어떠니 동맹이 어떠니 헬맹이 어떠니 한미 동맹이 어떠니 전부 다 좋은 시절에 이런 미국 이런 전부 다 이런 갈치에 먹고 조금이라도 배 한 대 보내달라. 그게 뭐가 어렵냐 이야기죠. 전쟁은 미국이 다 수행할 건데 유럽이 배다운 배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이 배다운 배를 갖고 있냐 이야기죠. 전부 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명분이라도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 이런 협조를 못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야기죠. 전부 다 쓰레기들인 거지. 정신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데 천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런들 완전히 바다입니다. 바다. 말이 되냐 이런 독일의 총리라는 사람이 나토 이런 지역 밖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럼 유럽에 지금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미국의 수십만 명이 왜 죽어줬냐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예? 당신 나라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줬냐 이야기죠. 예? 미국과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이중성을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하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훌륭함에 대한 열망도 있고 정의에 대한 여러분들 예? 열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지. 전부 다 여러분들 부정과 불의를 보고 전부 다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에라 인간들아. 당대 전부 다 이러면 다 대로 받을 겁니다. 그게 그 죄를.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친구는 전부 다 도둑놈들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좋은 시절에 형님 아우 혈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이 터져 이러면 한참 전쟁을 치는데 배 한 대씩 좀 보내라. 못하겠습니다. 나토 광할권 박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반도 외에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끝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전면 재개편할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 예? 가장 절친한 상원의원이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길길이 화를 냈겠죠. 상원이 앞에 앉혀놓고 뭡니까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들이라고. 분명히 내가 볼 땐 다음에 행동이 따를 겁니다. 리브와 연구원이 지적하듯이 유럽 지도부의 결정은 전략적 가치보다도 선거 관리란 국내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가 이란은 나토 밖의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집단 안보체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떻든 여기 보시죠. 유럽 내 이란 암살단의 활동을 저지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 정보당국의 인텔리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유럽 국가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전쟁 마치고 나면은 제가 논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손 볼 겁니다. 너희들이 비용 더 대라. 너희들이 비용 대 가지고 너희들이 합당한 비용 치르라. 우리 더 이상 바지사장 노래를 안 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죠. 전쟁의 추악한 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맨날 인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크롱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무슨 반인도적 행위라고 이렇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만
그 전쟁이 가져주는 이란 무력화는 결과물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평화 배당감은 또 캡싸기 여러분들 해가지고 미국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동맹세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호르무즈 지켜주는데 하니까 상선당 얼마 내라 그렇게 앞으로 하겠죠. 우리 배 파견할 거니까 상선 한 대당 얼마 내고 통과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지키든지. 이러한 유럽의 태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책임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지라며 안보 비용 청구를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국의 납세달에 지불한 세금을 통해서 지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행세를 내라고 한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들 함정 좀 파견해서 조금 힘 더해라 한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태도는 앞으로 이란 정권 붕괴 이후에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전비를 부담시킬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써 경고한 겁니다. 5시간 전에 우리가 이 이란 테러 국가의 남은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리고 우리는 이용하지도 않는 소위 그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응답도 없는 우리의 일부 동맹국들이 아주 신속하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함정 파견해 달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즉시 협의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도왔으면 되겠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화를 낸 모양이네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참 황당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독일 국방장관이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전쟁 아니라고 했지. This is not our war. We have not started it. 3월 16일 날 독일의 국방장관이 우리 전쟁 아니다. 우리 전쟁 아니니까 우리가 시작한 전쟁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전쟁 아니다.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없다. 그게 완전히 양아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인 거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독일의 국방장관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죠. 우리 전쟁 아니다. 영어도 여러분 짧고 여러분 중요하네요. This is not our war. 여러분 제가 어제 얼마나 열받았는지 표현 안 했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 예?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이런 깨어있는 좀 시민들하고 공화당 계열의 이런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저 인간들이 우리를 완전히 호구로 여겼구나. 응?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이익은 너희들하고 함께 누려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린지 글레함 여러분들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막이간 직이지만 경력이 굉장히 긴 분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름 상원의원입니다. 린지 글레함 여러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린지 글레함 의원이 유럽 동맹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에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유럽과 중동 전역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이 결코 여러분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드나이트 해머와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적기의 행동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들은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선 데 실패했습니다. 핵 합의는 이란 정권에 힘을 실어주었고 오바마 정부 될 겁니다. 이것은 1938년 미넨 협정 이후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이득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노력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979년 이래 이란 정권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악을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여러분이 더 공개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문명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린지 글레엄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문명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인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평화 배당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핵을 갖지 않는 자유 이란을 보는 것이 전 세계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도덕적 책무감인 거죠. 그거를 린지 글레엄 상원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런 여러분들 독일 정치인들이나 국방장관을 보게 되면은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린지 글레엄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낀 느낌을 상세하게 전하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동맹국가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방금 미국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 투입을 끌이는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 골프도 자주 치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내를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글레엄 상원의원입니다. 내 평생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맹국들이 함정을 보낸다 해가지고 미국의 하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의 열세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명분에 힘을 더해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정중하고 훌륭하고 바람직한 태도인 거죠. 현재 걸려있는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저 또한 그 분노에 공감합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크게 느꼈을 겁니다. 평소에는 혈맹이니 동맹이니 해가 뭡니까? 온갖 화려한 언어를 다 쓰다가
약간 어려워도 이 정도인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얼마나 여러분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겠냐 이야기죠. 이번에 이런 된통 걸리는 겁니다. 내 평생에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이 별로 걱정이 아니며 아야톨라의 핵폭탄 확보를 막기 위한 군사작전이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고 암시하는 동맹국들의 오만함은 모욕적일 정도입니다.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국방장관이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양아치라도 그런 양아치가 없는 겁니다. 아야톨라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 유럽의 방식은 비참한 실패로 입증됐습니다. 100마디 이런 말 해봐야 도덕적 훈계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파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광범위하고 깊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이야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맹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예고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파장은 후폭풍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광범위하고 깊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동맹을 지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린지 그레엄 의원이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동맹의 문제에 관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시험의 시기에 이러한 동맹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상원의원이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우아하게 글을 쓴 겁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글을 굉장히 이런 톤 다운 시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진짜 여러분들 양아치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명확한 겁니다. 이번에 도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노할 때 이러면 한국은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 여러분들 결정적 시기란 것은 세상에서 여러 번 안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정적인 시기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개인의 인간사에서도 남을 돕거나 뭔가 이렇게 한턱을 쓸 때 그런 때가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식 표현을 하면 린지 그레엄이 너희들은 XX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3월 18일 날 쓴 게 마음을 담아 쓴 겁니다. 자기만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같은 기분이 들 거다. 그럼 미국에 깨어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시민들이 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일본 뒤에 숨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점은 앞으로 대외 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미국은 이란 핵을 절대적 위협으로 보고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반면에 유럽은 이것을 미국만의 문제로 칩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 문제냐. 글레이엄은 전통적인 동맹 중시론자조차도 동맹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미국 보수 진영 전체의 동맹관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이거거든요. 제가 우려한 게 이겁니다. 미국 보수 진영 전체가 동맹관계를 다시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린지 그레엄 의원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이야기는 어제 독일 보수 정치인 이야기를 소개한 것 마찬가지로 옳은 일은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란과 스티브 위트코프 제럴드 쿠슈너 사이 협상 과정에서 이란 정권은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협상 중에 이란 측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트코프와 쿠슈너에게 자신들의 60% 농축 우라늄 460kg을 보유하고 있다 자랑했습니다. 협박한 거죠. 60%에서 무기급인 90% 농축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에 불과합니다. 90%로 농축된 우라늄 460kg은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약입니다. 오바마는 애원했습니다. 바이든도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들고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란의 적극적인 핵 돌파 가능성을 보고받은 트럼프는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초토한 에픽 퓨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이 테러 정권이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확보하기 직전에 절묘한 타이밍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미국의 반테러 담당 국장이 여러분들 직을 그만두면서 대통령이 지상전 투입에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내가 그걸 보고도 얼마나 싸가지 없는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국장이 생각하던 국장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면은 왜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판단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지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러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표 던져 떠나면서 온 전제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나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어련히 이런 고민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전쟁을 뭡니까 뭐라고 그 젊은 친구가 이런 반테러 담당 국장이 뭐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했다.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가 어딨냐 이야기죠. 미국에도 정신 나간 놈이 한두 놈이 아닌 겁니다. 예? 아니 대통령이 로비 받아서 지금 전쟁하는 대통령이 어딨냔 말이죠. 예?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지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폭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폭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했겠냐요. 아니 이스라엘 로비 받아 이런 전쟁 치르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야, 얼굴을 보니까 참 생각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더구먼요. 예.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자, 여기 이제 오늘 예, 전쟁 이야기 이제 그 정도 전쟁만 하고 이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투자 문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투자만 방송은 여러분 한국 잘 되겠습니까? 700조 넘는 여러분 예산을 편성해서 8% 정도 증가한 그 거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추가 경정 예산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울산하고 뭐 몇 군데 또 산업단지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좀 도와달라고 반도체 빼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돈만 계속 쓰는 겁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적인 특성까지 이름 더해가지고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투자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지식과 정보가